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입점 호텔 대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적 LCC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제주항공이 진에어와 격차를 벌이고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홍콩 겨울 축제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소식 텍스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관광청이 네 번째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대학 및 북동부 지역, 특히 뉴욕 소개를 자세히 알렸습니다. 익스피디아가 2030 여행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173명을 위촉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1월 23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한 해가 그리고 12월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자, 23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요, 자사, 그러니까 인터파크 투어에 입점한 호텔과 리조트 업체들을 위한 실시간 현황판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호텔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입점해 있는 호텔과 리조트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조금 긴데 여기 자세히 들어보시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이제 새롭게 개발한 이른바 리포팅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호텔 예약 현황 파악을 넘어서 트래픽 그리고 판매 통계부터 경쟁사 비교, 예약 고객층 분석까지 대부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리포팅 시스템으로 각 호텔들은 그러니까 각 호텔들 입점해 있는 호텔들은 예약 현황보다 예약 현황을 기존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유사한 가격이면 어떤 호텔을 선택하는지 또는 유사한 호텔이면 어떤 가격을 선택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호텔을 선택한 고객의 성별, 나이, 유형도 보여줍니다. 대단한 분석이죠. 또 이거를 실시간으로 해준다는 거죠.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여러 분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최적화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냐 자세히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리포팅 시스템은 예약 현황, 트래픽 통계, 판매 통계, 예약 이탈 분석, 그리고 실시간 정보, 가격 제한, 고객 분석, 경쟁사 설정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모든 카테고리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대시보드 메뉴도 있습니다. 특히 예약 이탈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요거는 고객이 자사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른 호텔을 예약한 건에 대한 정보와 호텔별 최저가 통계를 함께 제공해요. 그러니까 경쟁사로 어떻게 그러니까 빠져나갔냐도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어느 호텔로 예약을 전환했는지와 다른 호텔의 판매 가격까지 알 수 있어서 고객이 다른 호텔로 왜 전환했는지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객 분석 카테고리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고객의 성별, 연령대, 비중,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이런 거, 커플, 가족, 친구, 펫 동반 등과 같은 투숙 유형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호텔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 유형에 맞는 상품 구성하고 마케팅 방향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비교하고 싶은 다른 호텔을 직접 지정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판매가가 비슷한 경쟁 호텔이 확인이 가능하대요. 이를 바탕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아무튼 대단한 보기 드문 그런 정보였는데 이거 근데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공개가 아니라 물론 그 들어가는 입점사만 볼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한가도 싶어요. 그죠? 워낙 좀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서비스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워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적 LCC 브랜드 선호도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매년 수행하는 여행 상품 만족도 조사에서 LCC 브랜드 총 13개, 그러니까 국적 7개, 외항사 6개. 아, 이게 국적사만이 아니었네. 제가 자목을 좀 잘못 뽑은 것 같네. 자, 외항사 포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1위가 제주항공이 됐어요. 그래서 진에어와의 격차를 벌였다고 하네요. 가장 선호하는 LCC 브랜드는 제주항공이었고 가장 이용하고 싶은 LCC로 5.3%가 이렇게 조사가 됐고 2017년 이후에 무려 4년째 탑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LCC 선두주자인데다가 특히 제주도에 집중된 항공 수요 덕을 본 것으로 풀이를 했고요. 진에어는 13.2%, 제주항공 15%가량보다는 조금 차이 나네요. 예, 그리고 오너 리스크를 겪은 후 2018년 하락한 다음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1위 제주항공을 아직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요렇게 그다음에 이스타 에어서울 요렇게 나타났네요. 예. 쭉쭉 보니까 뭐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고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2강, 2중, 2약의 구도 이렇게 됐고 작년 3월 운항 시작한 신생 플라이 강원은 아직까지 쫓아오려면 조금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0.9%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년처럼 모두가 모여서 떠들썩한 시간 보낼 수 없지요. 그래서 홍콩관광청이 홍콩 연말에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 먼저 12월 30날, 31일이 아니라 30날 실시간 홍콩으로 함께 떠나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월 30날 오후 9시 자칭, 타칭, 홍콩 전문가, 베테랑 가이드가 홍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한 달 전에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1시간 좀 넘게 했는데도 지루하지도 않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 리얼 트립에도 시간 나간대요. 똑같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홍콩의 영화와 음식 이야기로 만나는 홍콩이에요. 요거 제가 좀 간추려서 얘기해 드린 건데요. 자, 여행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에서 홍콩의 영화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와 또 다른 전문가가 게스트로 나와서 팟캐스트로 진행이 되는데 12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유튜브도 같이 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는 이제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플랫폼 거기 가시면 이제 요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연말 홍콩 어떤가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USA 미국 관광청이 22일이죠. 네 번째 온라인을 통해서 웨비나 진행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 주요 대학과 북동부 지역, 특히 뉴욕 지역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뉴욕 관광청 마케팅 디렉터 마키코라는 디렉터가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돼서 현재 뉴욕 상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은 지난 12월 14일부로 실내 식당 이용 시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요거는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재개된다고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개 좀 짚어드릴게요. 현재 뉴욕 상황 어떤지. 현재 레스토랑, 바, 체육관의 경우 밤 10시에 문 닫아야 하고요. 개인 주택에서 이제 소규모로 하는 파티 같은 걸 미국 사람도 많이 하죠. 이거는 한 10명 정도 이내에서 가능하고, 뉴욕이 그나마 미국의 지금 다른 주에 비해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외부에서 뉴욕을 방문할 경우 출발 3일 전 음성 결과서를 받아야 하고요. 도착 후 3일 동안 격리한 후에 4일째 다시 검사를 받아서
음성 결과 나오면 격리 해제되고요. 다만 또 검사를 나는 하기 싫다. 그럴 땐 14일 자가격리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경으로 맞닿아 있는 곳 있죠?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온 방문객들은 해당 격리 조치에서 면제가 되고요. 하지만 어떤 어떤 그걸 작성해야 될 서류가 또 있다고 하네요. 공항, 지하철, 페리를 포함해서 대중교통,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운영은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방역 작업을 해서 잠시 중단되고요. 최대 쇼핑몰 같은 경우는 현재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고요. 2021년 5월까지 브로드웨이 운영 모두 중단된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셔서 지금 뭐 미국 가실 분 여행 가실 분 크게 없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 또 뉴욕은 이제 그 12월 그 새해 전야 때 타임스퀘어에서 그 볼드롭 행사가 아주 유명하죠. 요거는 이제 올해는 가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열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보들이 좀 궁금하시면 nycgo.com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익스피디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호캉스, 워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는 2030 여행객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2030은 이제 20대에서 30대겠죠. 간추려서 좀 전해드릴게요. 여행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크게 어떤 그 여행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청춘이 좋네요. 이들은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여행에서 오는 행복감 충분히 만끽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3개월 이내에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는데 10명 중 7명 해외여행 허용 시점 오면 3개월 이내로 떠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 어제에 이어서 동영상 뉴스 신년 개편 작업으로 인해서 올해는 12월 24일까지만 그러니까 12월 24일 날짜까지만 방송을 하고요. 2021년 1월 4일자부터 새롭게 바뀐 동영상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